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투칠성 김하인쌤입니다. 기출문제는 좀비처럼 시험에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옵니다. 따라서 기출문제는 계속 반복 하셔야 합니다. 이 시간에는 민법 좀비 기출 특강 제3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좀비 기출 문제집을 구입하실 분은 다음 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이번엔 제2장 의사표시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01번 진의 아닌 의사표시, 비진의 표시입니다. 이게 진짜 의사가 아닌 걸 표시한 거죠. 즉 혼자 헛소리 한 겁니다. 한마디로 뻥 까는 거죠. 두 글자로 구라치는 거죠. 뻥이라 읽으시면 돼요. 그럼 107조 1항 보세요. 1항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이 한 글자로 뻥이에요. 뻥임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해서 원칙 유효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닌 뻥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죠. 다시 그러나 보세요. 단서.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그 다음 알 수 있었을 경우라고 써있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었을 경우란 알았답니까? 몰랐답니까? 알았답니까? 몰랐다죠. 앞에 알았거나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었을 경우란 몰랐답니다. 몰랐는데 알 수 있었어요. 그때는 예외적 무효로 한다. 그러니까 비진의 표시는 원칙 유효인데 상할수일 때 예외적 무효가 됩니다. 다음 이항에서 전항의사표시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상대적 무효가 됩니다. 그럼 비진의 표시는 혼자 헛소리였죠. 그래서 상대방과 합의가 없다는 점에서 통정의 표시와 구별됩니다. 즉 통정의 표시는 둘이 짜고 헛소리죠. 근데 비진의 표시는 혼자 헛소리입니다. 그럼 107조 1청 자, 비진의 표시 정리합니다. 이건 원칙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유효죠. 그러나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예외적 무효가 되고 그 무효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선의 악의를 공부해봐요. 선의는 어떤 걸 몰랐다고 악의는 알았던데 선의가 다시 무과실과 과실이 있습니다. 여기서 과실이란 실수, 잘못, 주의의무 위반입니다. 자, 그럼 무과실을 보세요. 무과실은 알았답니까? 몰랐답니까? 보라색 몰랐다죠? 근데 모르는데 아무 과실이 없다. 잘못이 없답니다. 그래서 전혀 몰랐다, 꿈에도 몰랐다가 선의 무과실입니다. 과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지금 같은 보라색 몰랐답니다. 몰랐는데 실수로 몰랐다, 과실로 몰랐다죠. 반대해서 가면 실수가 없었으면 알 수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알 수 있었다는 알았다요, 몰랐다요? 몰랐답니다. 실수로 몰랐다가 알 수 있었답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고 나서 문제를 틀렸습니다. 그럼 제일 처음에 뭐라 하죠? 솔직히 이러기 말하죠. 그리고 이 문제 맞출 수 있었는데 그래요. 맞췄다요? 틀렸다요? 틀렸답니다. 우리가 시험 보고 와서 합격할 수 있었다 그래요. 그럼 합격했다요? 떨어졌다요? 떨어졌다죠. 그럼 알 수 있었다는 알았다, 몰랐다? 몰랐답니다. 앞에 IC발 써요. 몰랐다예요. 그래서 알 수 있었다는 과실이고 이게 선의를 전제로 쓴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보라색 과실과 무과실은 오직 선의만 나옵니다. 악의는 알았으니까 과실이 없어요. 잘못이 없습니다. 그래서 악의는 과실, 무과실이 없어요. 이 과실과 무과실은 오직 선의만 나옵니다. 자, 그럼 107조를 여기다 갖다 대입하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이때 무효가 되죠. 여기만 유효가 되죠. 그럼 이것은 상대방이 알았다 반대가 몰랐다 선입니다. 알수가 과실이죠. 반대가 무과실이에요. 그래서 상알수 반대가 상순모라 외워요. 다시 알았다 반대가 몰랐다 선이 수가 과실이죠. 반대가 무과실입니다. 그래서 외워됩니다. 상할수 상소무, 상할수 상소무,
반대말로 꼭 외워두세요. 자, 그리고 이제 비진이 표시에서 진이가 무슨 말인가 문제가 되는데, 우린 국어 시간 아니죠? 우리 법원은 여기서 말한 진이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 것이고, 표의자가 진정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진정 마음속에서 바라지 아니하였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했다면 그게 진입니다. 그래서 셋 중에 특정한 내용과 당시 상황의 최선, 이게 진이고, 진정 마음속으로 바라는 걸 말한 건 아닙니다. 이 판례까지 잘 알아두세요. 문제 1번 보겠습니다. 의사표시 가능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 유효라고 그랬죠. 1번이 바로 답이네요. 예외적 상할수 무효죠. 2번이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죠. 의사표시자가 교통제를 발송, 그럼 발송할 때 살아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유효죠. 의사표시 유효인데 그 후 이제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그대로 유효죠. 발송할 때 멀쩡했거든요. 그대로 유효니까 효력이 바뀌지 않네요. 그래서 제일 끝에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게 유효란 말이죠. 맞았습니다. 3번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맞아요. 그 효력이 생기는 거죠. 파란색 글씨는 여러분 책에 동그라미 치시고 그 글자 위주로 잘 보시라 그랬죠. 자, 4번 의사표시자가 과실 없이 맞아요. 과실로 인하여 그럼 틀립니다. 무과실이에요.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한 경우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송달 또는 도달시킬 수 있습니다. 5번 보통우편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습니다. 보통우편은 딸랑 100원짜리 우표 붙였죠. 근데 반대로 등기우편이라 내용 증명은 추정해 주는 거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2번 진이 아니 의사표시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진이란 특정한 내용 맞아요. 특정한 내용에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건 아니다 해서 맞았습니다. 2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네요. 그럼 상할수 무효죠. 근데 그 뒤에 표의자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취소가 틀렸죠. 상할수는 무효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 범위의 취소 사유가 딱 4가지예요. 제착사강 딱 4가지입니다. 제한능력, 착오, 사기, 강박. 그럼 여기는 취소가 무조건 틀렸죠. 취소 사유는 딱 4가지 제착사강입니다. 3번은 대리행위 하자는 다 대리인 기준이죠. 궁방만 본인입니다. 3번 대리행위에 있어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 여부는 대리인 표준 맞았습니다. 4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 효력이 없는 경우, 즉 무효인 경우 법률행위 당사자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익을 맺은 선의 제3자에게 대항, 주장하지 못하는 상대적 무효입니다. 5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의 표시와 구별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여기서 통정의 표시를 공부하겠습니다. 108조 1항에서 상대방과 통정, 짜고 합의란 거죠. 통정한 허위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둘이 짰으니까 당사자는 언제나 무효죠. 근데 이항 전항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럼 허위로 한 행위를 가장행위라죠. 이건 둘이 짜고 있으니까 당사자 간에 언제나 무효인데 그 무효 가지고 선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선입니까? 선이 무과실입니까? 선이죠. 그럼 선의 3자가 보호되니까 과실도 보호됩니다. 아까 이렇게 했잖아요. 선의 그러면 과실, 무과실 둘 다 포함되죠. 분명히 법조문이 선의 무과실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선이면 보호되죠. 과실도 보호됩니다. 허위 표시는 이 2가지 사례를 잘 비교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감남에게 X가 있는데
을려를 끔찍이 사랑해서 을려에게 부동산을 증여합니다. 근데 증여세가 비싸니까 세금 적게 내라고 매매로 가장해서 매매를 원인으로 을 앞으로 등기를 해줍니다. 아래 사건은 갑에게 X부동산이 있는데 A가 갑의 채권자입니다. 그런데 갑은 A 돈 떼어먹어야겠어요. 그럼 채권자가 혹시 X부동산을 강제입행할지 모르니까 강제입행을 면할 목적으로 친구 을과 짜고 허위 표시 매매로 가장 매매로 을 앞으로 등기를 빼 돌립니다. 그럼 윗사례와 아랫사례 차이점이 뭘까요? 뭐 A가 있고 없고 아닙니다. 윗사례는 갑은 을에게 소유권 넘길 의사 있죠. 근데 아랫사례는 갑은 을에게 소유권 넘길 의사가 없습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 윗사례 가장 매매는 허위표시 무효죠. 근데 매매 속에 감춰진 게 증여죠. 그게 은닉행위입니다. 그럼 이건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이건 유효죠. 갑남과 을려 둘 다 증여 의사가 있으니까 은닉행위 유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소유권 취득합니다. 어차피 소유권은 을에게 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을려는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합니다. 근데 을이 소유권 취득하니까 갑을 배신하고 병한테 팔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럼 병은 보통 매매할 때 태어나서 을을 처음 받겠죠? 그 앞사실 모를 겁니다. 보통 모르겠죠? 근데 병이 참 특이하게 앞사실을 알 수도 있죠. 여기서 병은 선의 악이 똑같습니다. 선의 악이 묻지 않고 무조건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합니다. 왜냐하면 병은 을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았죠. 그럼 을료가 등기 유효기 때문에 을로부터 완벽한 권리를 병이 승계받으면 병은 뭘 알았던 몰랐던 을의 완벽한 권리 그대로 취득합니다. 헷갈리니까 을 등기 유효죠? 그럼 수학으로 100을 해요. 그럼 100을 승계받으면 병은 뭘 알았던 몰랐던 앞사람 100, 100을 그대로 승계합니다. 그래서 앞사람 100이면 100은 배에 가면 끝납니다. 자, 아랫사리는 갑이 을 친구 을과 가장매매로 등기를 빼돌려서 원인이 무효가 되고 결과도 무효가 됩니다. 여기는 갑과 을 간에 소유권 넘길 의사가 없으니까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럼 무효인데 이행했으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소유권이익에서 을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할 수 있는 건가는 이 무효가 103조 무효인가 아닌가입니다. 103조 무효라면 반환 청구할 수 없지만 103조 무효가 아니라면 반환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건 103조 무효가 아니죠.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이건 108조 허위표시 무효지 103조 무효가 아닙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라 반환 청구나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을에게 등기가 있으니까 을이 갑을 배신하고 병에게 팔고 등기하면 원래 을 앞사람 무효면 뒷사람도 무효가 돼야 되는데 하필 여기 무효 사유가 허위표시 가장매매거든요. 그럼 108조 2항에서 그 무효 가지고 선의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 선인가 악인가 나눠봐야 돼요. 그럼 보통 병을 매매할 때 태어나서 을을 처음 봤을 거니까 앞사실 모를 겁니다. 선의로 추정됩니다. 그럼 병이 선이면 A까지 포함해서 그 어떤 누구도 제3자 병에게 무효라고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병은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합니다. 근데 병이 참 특이하게 앞사실 알았대요. 그럼 악의 3자는 보호규정 없죠. 그럼 을이 무효라 원칙대로 무효가 됩니다. 이것도 헷갈리니까 을이 무효면 가진 거 없죠. 수학적으로 0이에요. 그럼 0을 승계받으면 이렇게 원래 0이 되는데 이렇게 선의 제3자 보호규정 있잖아요. 그럼 그 보호규정 때문에 예외적으로 0이 100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은 보통 태어나서 을을 처음 받겠죠. 앞사실 모를 것, 선이라고 추정됩니다. 그래서 병은 자신의 선이라고 입증할 책임 없습니다. 만약 갑과 병이 서로 다툰다면
입증 책임은 가장 양도인 갑이 무유사유, 병이 악이라고 입증해야 되고, 반대로 병은 스스로 선이라고 입증할 책임 없습니다. 추정되니까 입증 책임 없는 거죠. 이제 문제 1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약속을 을에게 증여 유효죠? 증여하고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이를 매매는 무효, 매매로 가정하여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럼 등기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유효죠. 왜 유효죠? 증여가 유효니까 등기는 유효가 돼요. 등기를 마쳤다. 그럼 을 유효죠? 그래서 그 을 유효니까 100이요. 100. 을은 X도일 병, 너도 무조건 100. 앞사람 을이 100이니까 병은 악이어도 100.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등기 마쳤다. 옳은 겁니다. 기억, 파란색 매매는 무효, 니은, 증여 유효 맞았습니다. 디귿, 갑은 병 100이죠. 유효 100. 문제 100이라 썼잖아요. 그래서 갑은 병에게 X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습니다. 리을, 병이 갑과 을 사이에 증여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한 데 선이죠. 선인데 과실이더라도 병은 무조건 소유권 취득하죠. 악의도 취득하잖아요. 다 맞았네요.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100은 100으로 끝납니다. 이게 은일갱이 사례였습니다. 2번 갑은 자신 부동산에 관해서 을과 통정의 매매, 그 매매는 무효죠.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을 무효죠. 그 을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 그럼 선의병 보호되잖아요. 모르는 병은 선의병 100 유효. 병과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 등기해 주었다. 틀린 겁니다. 갑을병 나오고 틀린 것은 정답이 거의 대부분 4번, 5번에 있다 그랬어요. 그럼 1번 갑과 을은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죠. 무효니까 이행할 필요 없습니다. 2번 갑은 병 유효죠. 100. 병을 상대로 이전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3번 병이 부동산 소유권 취득하죠. 4번 파란색 갑이 증명 맞아요. 병은 선의로 추정되니까 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병의 악이라는 그 무효 사유를 갑이 증명해야 됩니다. 5번 병이 선의라면 과실이 있더라도 보호된다 그랬죠. 소유권 취득한다. 선이면 과실, 무과실 다 보호된다 그랬죠. 그래서 선이면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 자, 3번입니다. 지금 1, 2, 3, 4, 5 중에 2번이 없죠. 필요 없어서 제가 빼버린 겁니다. 알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X 쳐놓으시고 보지 마세요. 3번 통정의 표시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또 나왔죠. 통정의 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 진위와 표시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가 통정이 있어야 되죠. 3번이 아까 은리갱이죠. 또 나왔네요. 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는 유효, 매매는 무효, 매매로 가정한 경우 증여, 매매 모두 무효 틀렸죠. 증여는 유효. 답이 3번입니다. 4번 통정의 표시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 범위는 통정의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파기하겠죠. 5번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할 겁니다. 일단 문제만 풀어볼게요. 통정의 표시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자, 파산관제에 나왔죠. 파산관제에는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그 말은 파산채권자 중에 한 명만 선이라도 이는 선의로 다루어진다 해서 맞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외울 거예요. 파산관제에는 선이 제3자라고 외울 겁니다. 일단 5번은 맞았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이 시간에는 비진인 표시와 통정의 표시를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통정의 표시를 이어서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